네, 반갑습니다. 사문이 먼저다 경제입니다. 우리 수능 특강 26강 우리 계층이동 도표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볼 거고요. 우리 학교에 칠판이 있는 강의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PPT를 만들어서 이번 강의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다시 화이트보드로 꺼져라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1번부터 보시면은 자, 우리 1번 지금 A랑 B를 고르셔야 되는데 표는 A, B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구분되는 사회 이동의 사례를 나타낸다. 근데 지금 A의 기준을 보니까 세대 내 이동하고 세대 간 이동이 있죠. 또 우리 A에는 이동 범위가 들어가야겠네요. 이동 범위. 네, B를 보시면은 자, 우리 이 사례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은 대학 졸업 전까지 자, 부모가 가난하여 밑줄. 그래서 우리 부모는 무슨 층이야? 부모는 하층이었죠. 부모는 하층이었는데 힘들게 공부했던 사람이 대학 졸업 후 자, 주식 투자에 성공하여 부유하게 살고 있대요. 그러면은 본인의 현재 계층은 상층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은 지금 상승 이동을 했죠. 그 다음에 본인이 졸업 후에 주식 투자에 성공한 거기 때문에 얘는 개인적 이동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시면은 자, 공업 중심의 산업화로 인해 자, 우리 산업화 밑줄. 자, 산업화는 우선 구조적 이동이에요. 구조적 이동이 되어 있고, 자, 하층이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득이 늘어 중층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도 마찬가지로 하층에서 중층이 된 거니까 상승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나타난 사례를 보니까 일단 둘 다 상승 이동이지. 그래서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얘는 개인적 이동이었고 여기에는 구조적 이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B에는 이동 방향이 아니라 이동 원인이 들어가야겠네. 원인이 들어가셔야 되고, 자, 우리 기억에는 개인적 이동, 니은에는 구조적 이동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1번 선제 보시면은 기억 A는 이동 범위 맞는데 B는 이동 방향이 아니라 이동 원인이었죠. 니은 자, 기억은 수직 이동이 아니라 개인적 이동, 니은은 구조적 이동.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둘 다 틀려서 우리 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디귿 가에는 자, 우리 가에는 개인적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이 나오셔야 되는데 고위직 공무원이 자, 죄를 지었대요. 죄를 지어. 이거 개인적 이동이죠. 개인적 이동. 파면된 후 노숙자가 되었다. 여기 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 상층이었고, 그 다음에 노숙자가 되었으니까 하층이 됐는데, 요거는 자기가,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이었는데 자기가 노숙자가 된 거니까 요거는 세대 내 이동 맞습니다. 디귿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리을. 나에는 귀족 제도의 폐지. 자, 우리 제도의 폐지에다 밑줄 치시고, 제도의 폐지는 구조적 이동 맞네요. 귀족 가문이 속했던 사람들이 부모와 달리, 자, 우리 부모와 달리 밑줄 치시고, 부모는 귀족 가문이었는데, 지금 본인은 평민이기 때문에 얘는 세대 간 이동이 나타났네요. 세대 간 이동. 그래서 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자, 표는 T년 갑을 병국의 총 인구 중 계층별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T년과 T 플러스 30을 비교할 때,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계층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데, 갑국, 그 다음에 을국, 그 다음에 병국의 T년과 T 플러스 30년, 그 다음에 T년과 T 플러스 30년, T년과 T 플러스 30년에 우리 상중하 비율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우리 지금 문제에서 표에 T년의 갑을 병국의 계층 인구 비율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20, 60, 20 여기는 10, 30, 60 그 다음에 30, 20, 50 이렇게 나와 있죠. 30, 20, 50 자, 그런데 우리 문제를 읽어봤더니 계층 구조는 T 플러스 30년에 갑국의 계층 구조는 여기서부터 읽으셔야 돼.
t년의 병국 대칭 구조가 있대.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수치는 요거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0, 20, 50이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 을국과 병국의 계층 구조는 모두 t년 갑국, 요거랑 같아졌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여기에 20, 60, 20, 여기도 20, 60, 20.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단, t년의 상층 인구는 을국이 가장 많고 병국이 가장 작다. 지금 t년의 상층 인구 요게 나왔는데 얘가 지금 맥시멈이고 을국이 가장 많고 병국이 가장 작대요. 그래서 얘가 미니멈이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이 수치가 가장 큰 수치고 이 수치가 가장 작은 수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푸시는 방법이 있고, 나는 이게 너무 직관적인 풀이가 아니라서 머릿속에 바로바로 그려지지가 않는다, 좀 어렵다 하시면은 우리가 실제 수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응? 맞춰주시면 되는데 한번 맞춰줘 볼게요. 자, 얘가 가장 크려면은 지금 우리 수치상으로는 지금 얘가 가장 작죠. 얘를 가장 크게 만들려고 얘를 60으로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을국 전체에다가 곱하기 6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가장 작아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아무 조치, 갑국에다가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은 얘가 더 작으니까 얘를 40으로 만들어 볼까? 갑국에다가 곱하기 2를 한번 해줘 볼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문제 조건대로 됐고요. 그 다음 이 상태로 선지 판단할 거야. 자, 기억 볼게요. t년의 중층 인구는 을국이, 자, 그럼 t년의 중층 인구는 을국이 지금 30 곱하기 6을 하셔서 180이죠. 180. 얘가 갑국의 중층 인구는 60 곱하기 2 하셔서 120이 됩니다. 그래서 을국이 갑국보다 많은 거 맞고요. 근데 얘들아,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좋은 풀이는 아니고, 자, 두 번째 풀이 잘 들어와 봐. 두 번째 풀이. 지금 요 10이라는 수치가 이 20이라는 수치보다 크죠? 이 10이 요 20보다 크지? 그죠? 근데 봐봐. 얘는 30이고 얘는 60이야. 그럼 이거랑 몇 배 차이나? 몇 배 차이나? 2배 차이 나죠? 응? 2배 차이 나잖아. 근데 지금 얘도 2배 차이 나죠? 근데 이게 지금 2배 차이 나는데 이게 더 큰 거면 똑같이 2배 차이 날 때도 얘가 더 크다. 그래서 요게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훨씬 좋고 빠른 풀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학생들은 실제로 수치를 맞춰주셔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t년의 을국 병국은 폐쇄적 계층 구조. 여기 폐쇄적 계층 구조 나오면은 답이 될 수가 없다고 제가 팁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너네들이 좋아하는 야매풀이, 폐쇄적 계층 구조는 답이 될 수가 없다. 디귿, t년과 t 플러스 30년을 비교할 때 갑국은, 자, 사회통합 실현의 불리한 계층 구조. 한번 볼게요. 자, 갑국은 원래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였는데 지금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됐죠. 중층의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회통합 실현의 불리한 계층 구조로 변한 거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하셔서 2번이 되겠고요. 리을, t년과 t 플러스 30년을 비교할 때 을국과 병국은 모두 중층 인구에 대한 자, 중분의 하층 인구에 비, 중분의 하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갑국부터 볼게요. 자, 우리 갑국, 을국과 병국이죠. 을국과 병국. 자, 을국 먼저 보시면은 t년에는 지금 중분의 하가 30분의 60이었네요. 30분의 60. 근데 60분의 20이 됐지? 자, 우리 병국도 볼게요. 자, 우리 병국은 중분의 하가 20분의 50에서 몇이 됐어? 60분의 20이 됐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감소했고 얘는 감소했네요. 더 커졌다가 아니라 둘 다 작아졌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문제인데, 우리 3번 같은 문제는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3번 같은 문제는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내신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갑국의 계층은 상중한데 갑국은 가구 측면의 계층 구조와 인구 측면의 계층 구조를 모두 조사했는데 개인의 계층은 그가 속한 가구의 계층으로 판단하고 갑국의 24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연소득과 가구 원수를 조사했는데 분석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구 비율이 나와 있고 가구 평균 연소득, 그다음에 평균 가구 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전체 가구를 가구 수를 100가구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그럼 100가구 중에 상층 가구는 20명이죠. 20가구죠. 지금 가구 수로 바꿔줄게. 그 다음에 얘는 100가구 중에 50%니까 50가구고 얘는 30가구가 되죠. 그 다음에 지금 가구별 평균 연소득이 나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가구별 총 연소득으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자, 그러면 평균 연소득, 총 연소득, 요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총 연소득을 구하려면은 평균 연소득의 가구 수를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곱하시면은 20 곱하기 8.0이니까 160만 원이 되고, 여기는 지금 21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30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 소득은 지금 다 더하시면 4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총 인구 수도 한번 구해볼까? 다른 색으로 쓸게요. 총 인구 수. 우리 총 인구 수는 가구 수의 가구 원수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20 곱하기 4니까 80명. 그 다음에 50 곱하기 4.8이니까 계산하시면은 240명. 그 다음에 얘는 180명. 총 인구 수는 다 더하시면은 몇이냐? 이게 320에 180이니까 500명 이렇게 되네요. 우리 1번 선지부터 판단해 볼게. 자, 상층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8.0이죠. 전체 가구의 평균 연소득. 자, 우리 전체 가구 평균 연소득은 총 가구 수 100가구에서 가구별 총 연소득 요거 하시면은 4죠, 4. 4의 2배이다. 답은 1번이네요. 1번. 2번 볼게. 전체 가구 중 중층 가구의 비율은 50%죠. 전체 인구 중 중층의 비율 500분의 240이니까 지금 50%랑 500분의 240을 비교하라는 건데 얘는 딱 2분의 1이죠. 근데 얘는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중층 가구의 총 연소득은 210이죠. 얘는 중층 가구 총 연소득이 상층 가구 총 연소득 160과 하층 가구 총 연소득 30의 합보다. 이러면 190이니까 얘가 큽니다. 4번 가구 측면의 계층 구조는 지금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 맞는데요. 인구 측면의 계층 구조도 지금 중층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형이 맞습니다. 피라미드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5번 하층 가구 총 연소득은 30이죠. 얘는 전체 가구 총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럼 400분의 30이겠네. 그죠? 얘는 하층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500분의 몇이야? 하층 인구는 180이죠? 요거의 6분의 1이네.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약분되죠? 500분의 30이기 때문에 요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네요. 답은 1번이었고요. 이런 문제는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얘는 이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좀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봅시다.
표는 갑국의 부모의 계층과 비교하여 세대 간 이동 방향 및 거리별로 구분되는 자녀 세대 인구가 자녀 세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바둑판표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구해 봅시다. 지금 여기가 부모 세대고 여기가 자녀 세대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B, C가 각각 상중하 중에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한번 볼게. 자, 우리 A는 하강이동과 대물림, 상승이동을 모두 경험한 결과가 A래. 그러면은 우리 상중하 중에 하강이동의 결과도 될 수 있고 상승이동의 결과도 될 수 있는 계층은 유일하게 중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A가 중층에 해당하고 여기 B를 보시면은 자, 얘는 지금 오! 다시 나와. 어, 어. 얘는 지금 여기가 없죠.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하강 이동이란 말이야. 여기가 하강 이동이야. 그러면은 하강 이동을 통해서 자녀 세대 B가 될 수 없다는 말은 하강 이동의 결과가 될 수 없다는 말과 같고, 그럼 하강 이동의 결과가 될 수 없는 계층은 가장 높은 계층인 상층이었죠. 더 C가 하층이 된다.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상승이동의 결과에 해당하는 칸이 다 빵으로 나와 있네. 그래서 우리 A, B, C를 다 찾아줬고요. 자, 그럼 자녀의 계층의 상중하는 20, 50, 30이니까 한번 채워볼게요. 20, 50, 30. 자, 그 다음에 대물림돼서 중증이 된 애들이 20명. 그래서 여기다가 20명 이렇게 쓰고, 대물림을 통해서 상층이 된 애들이 12명. 대물림을 통해서 하층이 된 애들이 21명.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여기부터 채워볼게. 한 칸 하강 이동에서 중증이 된 애들은 한 칸 하강 이동에서 중증이 된 애들은 상에서 중으로 이동한 애들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상에서 중으로 이동한 애들이 5명이래. 여기가 지금 5명이 되겠고, 한 칸 상승 이동해서 중층이 된 애들은 하에서 중이 된 애들이겠죠. 하에서 중이 된 애들이 25명. 하에서 중이 된 애들이 여기가 25명. 채웠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칸 상승 이동해서 상층이 된 거는 중에서 상이 된 거지. 중에서 상이 된 애들이 8명. 그래서 우리 여기가 8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칸 하강 이동에서 하층이 됐대. 그럼 얘는 상층에서 중층이 된 거랄 건, 상층에서 하층이 된 거겠지? 상층에서 하층이 된 애들이 3명. 노란색으로 쓸게요. 3명. 그 다음에 한 칸 하강 이동에서 하층이 된 거는 중층에서 하층이 된 거지. 중층에서 하층이 된 애들이 6명. 얘가 6명. 지금 뭘 하나 빼먹었는데, 뭘 빼먹은 거지? 하층에서 상층이 된 애들. 아! 2칸 상승 이동한 애들은 없대요. 여기는 빵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상중하 비율을 계산하시면은 여기가 20, 여기가 28에 6 더하면은 34, 그 다음에 여기가 46.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우리 1번 선지부터 볼게.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자, 우리 하강 이동은 여기에 속한 애들이 하강 이동이었죠? 하강 이동한 자녀가 지금 몇 명이야? 8명에 6명 가면은 14명이죠? 얘네가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저기 상승 이동한 자녀는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상승 이동이니까 25에 8 더하면은 33명이네요. 33명보다 작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2번 부모의 계층이 A인 자녀가 자 우리 중층에서 B로 이동한 것, 상층이 된 것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이 아니라 상승 이동이죠.
3번. 부모는 하층에 속하는데, 자, 우리 부모는 하층에 속하는데, 자녀가 상층으로, 자, 여기죠? 지금 빵개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 우리 답은 3번이었네요. 3번. 4번. 자녀 세대 각 계층 인구 중, 어려운 선지 나왔죠? 자녀 세대 각 계층 인구 중, 여기 어려운데,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 자, 그럼 우리 상층, 중층, 하층 다 찾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기준은 자녀 세대죠? 자녀 세대 상층 중에 20명 중에 대물림을 통해서 상층이 된 애들은 12명, 중층 자녀 세대 50명이죠. 그 중에 대물림을 통해 중층이 된 애들은 20명, 그다음에 하층은 30명 중에 대물림을 통해 하층이 된 애들이 21명 이렇게 됐죠. 그래서 누가 가장 낫냐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일단 2분의 1이 넘죠. 얘도 2분의 1이 넘는데 우리 얘만 유일하게 2분의 1이 안 넘네요. 그래서 얘가 가장 낫다. 그래서 상층이 아니라 중층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5번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지금 20, 50, 30이니까 다이아몬드형인데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갈수록 많아지니까 피라미드형이 되겠습니다. 모래시계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근데 은퇴가 화면에 내가 다 나오니?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나와? 여기 있으면 안 보여? 한번 볼게요. 자, 갑은 수평 이동을 경험한 적이 없는 땡땡 국민 100명인데 현재 계층이 상 20, 중 3, 50, 하 30을 선정해서 세대 내 이동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20년 전 계층을 조사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100명 중 자, 세대 내 상승 이동한 사람이 10명이래. 응? 자, 그럼 우리 계층 이동을 할 때, 자, 우리 대물림이 3개가 가능했고, 상승 이동이 3개가 가능했고, 하강 이동이 또 3개가 가능했지. 응? 그렇잖아. 응? 중에서 상, 그다음에 하에서 중, 그다음에 하에서 상. 이렇게 하면은 상승 이동 3개 가능했고, 하강 이동도 마찬가지죠. 중에서 하, 그다음에 상에서 중, 상에서 하. 이렇게 3개씩 가능했지.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중에서 뭔가를 3개를 더해서 총 10명을 만들어줘야 돼. 응? 그러면은 지금 4, 2, 3, 11, 1, 6 이렇게 수치가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뭔가 3개를 더해서 10이 만들어진 조합을 찾아볼게요. 자, 일단 얘는 빼고 요렇게 더하시면 되죠. 1, 6, 3 이렇게 더하면은 10이 되니까 우리 C에서 A로 이동한 경우, 그 다음에 C에서 B로 이동한 경우, 그 다음에 B에서 A로 이동한 경우가 얘네가 이제 상승 이동이 되겠고, 그냥 볼게. 상승 이동을 2번이나 할 수 있는 거는 하층이었죠. 하층은 상승 이동 2개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지금 얘랑 얘를 보면은 상승 이동의 결과가 2번이나 될 수 있는 계층은 상층밖에 없었어. 우리가 A, B, C가 각각 상, 중, 하 순서대로 정해지겠네요. 우리가 A, B, C를 구해줬고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은 우리 바둑한 표를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를 지금 현재로 두고 여기를 20년 전으로 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현재로 두시면은 자, 우리 현재 상층이 20명이죠. 현재 상층이 20명, 그 다음에 중층이 50명, 하층이 30명 이렇게 되겠고, 자, 우리 여기서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상에서 중으로 이동한 게 4명, 상에서 중으로 이동한 게 4명, 그 다음에 중에서 하로 이동한 게 11명, 그 다음에 상에서 하로 이동한 게 2명, 그 다음에 하에서 상으로 이동한 게 C에서 A로 이동한 게 몇이야? 1명.
다음에 B에서 A, 중에서 상으로 이동한 게 3명. 그 다음에 C에서 B, 하에서 중으로 이동한 게 6명.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가로줄을 다 더해서 이 수치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다 더해서 채워볼게요. 여기 지금 4니까 여기가 16이 되겠고, 여기 지금 10이죠? 여기가 40. 여기가 13이니까 여기가 17이 되죠? 또 우리가 이제 세로줄을 다 더해 주시면은 여기가 지금 22, 그 다음에 54, 그 다음에 24.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우리 기억 선지부터 판단해 봅시다. 자, 20년 전 하층인 사람이, 자, 20년 전 하층인 사람은 24명이죠? 현재 하층인 사람 30명보다 작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2번 세대 내 이동한 사람 중, 우리 세대 내 이동한 사람이면은 대물림 빼고 생각하셔야 되지. 여기랑 여기만 파악하셔야 되는데, 세대 내 이동한 사람 중 현재 중층인 사람이 가장 많냐. 자, 그럼 하층부터 볼게요. 현재 하층인 사람은, 상층인 사람은 4명이고요. 중층인 사람은 10명, 그 다음에 하층인 사람이 13명이라서 현재 중층인 사람보다 하층인 사람이 더 많죠? 니은도 틀렸고요. 5번 중층에서 하층으로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 중층에서 하층으로 하강 이동한 사람은 11명 맞습니다. 우리 디귿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리을 현재 각 계층 조사 대상자 중 20년 전과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대물림이 나온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상층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상층부터. 현재가 기준이죠. 현재가 기준. 그래서 20명 중 대물림 상층은 16명. 그 다음에 중층은 50명 중 대물림 중층이 40명이죠. 그러면은 얘도 80%. 얘도 80%라서 같네요. 답은 디귿 리을 하셔서 5번입니다. 5번. 넘어갈게요. 자, 우리 6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자, 지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 비율이 나타나 있는데, 한번 써볼게요. 바둑판 표를. 여기가 부모, 여기가 자녀. 한번 구해보시면은, 지금 부모 세대는 20, 30, 50 이렇게 돼 있지? 20, 30, 50. 그 다음에 자녀 세대는 지금 20, 50, 30. 20, 50, 3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지금 여기에 계층 세습률, 그 다음에 유출률, 유입률을 각각 어떻게 구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계층 세습률은 기준이 해당 계층 자녀의 수야. 자녀의 수. 자녀의 수. 그러면은 봐봐. 우리 상층은 자녀 20명 중에 70%가 세습한 거지. 세습은 대물림이죠. 그러면 20명의 70%는 14명이죠. 글씨가 왜 이래? 으악! 물에 젖은 걸로 써버렸어요. 14명. 그 다음에 중층은 36%죠. 50명 중에 36%니까 18명. 그 다음에 하층은 30명 중에 70%니까 21명. 됐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 읽어보니까 부모의 계층이 하층인 자녀 중, 여기서부터 볼게요. 부모의 계층이 하층인 자녀 중 상층으로, 여기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한 자녀는 없었다. 하층에 상층에가 빵이면은 여기 칸 다 채워집니다. 더해보시면은 여기가 6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24니까 여기가 6, 그 다음에 27이니까 여기가 3, 여기도 3, 그 다음에 21이니까 여기가 29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다 채울 수 있는데, 우리 유출률부터 구해볼게요. 유출률. 자, 우리 유출률은 어떻게 가냐면은
이번엔 기준이 부모의 수야, 부모의 수. 자, 그럼 부모 20명 중에 유출률이니까 대물림 빼고 다일 거 아니야. 20명 중에 상층이 아닌 거 6명이죠. 20분의 6 하시면은 30%가 되는 거고, 글씨가 또 왜 이래? 30%. 그 다음에 하층은 50명 중에 하층이 아닌 거는 29죠. 그러면은 58%네. 이유는 58%. 디귿 볼게. 이번에는 유입률을 구할 건데, 유입률은 기준이 자녀의 수야. 그럼 자녀. 상층은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중층 보시면은 자녀 50명 중에 우리 유입률은 또 대물림이 아니니까 3이랑 29 더하면은 32죠. 여기가 64%가 되겠고, 리얼 하층 유입률은 30명 중에 자녀 세대 30명 중에 9명. 얘는 10분의 3이니까 30%죠.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자, 기역과 리을은 같네요. 디귿이 64가 58보다 크다. 답은 1번이네. 1번. 2번. 세대 간 이동한 자녀. 그럼 이동한 자녀는 여기 있는 네모를 다 더해주시면 되죠. 여기. 얘네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 자, 그럼 우리 항상 일치하는 자녀를 구하는 게 더 유리해요. 왜냐면은 일치하는 자녀는 여기 3칸이잖아. 6개 더하는 것보다는 3개 더하는 게 낫죠? 3개를 더해주시면은 39에 14 더하면은 53이네. 일치하는 자녀가 53이면 나머지는 다 이동했을 거야. 나머지 이동한 자녀는 47. 47이 53보다 작다. 이렇게 하셔야 돼. 네, 3번. 부모의 계층이 상층인 자녀 중, 상층인 자녀 중, 자, 여기 중에 중층에 속한 자녀가 3명이, 하층에 속한 자녀 3명과 같네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 상승 이동은 지금 35명이죠. 얘네가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 12명의 3배하면 36이니까 36보다는 작습니다. 5번. 중층에 속한 자녀 중, 중층에 속한 자녀는 이 라인을 보는 거지. 계층이 상층인 자녀의 수. 중층에 속한 자녀의 수. 부모의 계층이 상층인 자녀의 수는 3명이죠. 부모의 계층이 하층인 자녀의 수는 29명이라서 같지 않습니다.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었네요. 우리 7번으로 넘어갈게. 7번. 이거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한번 볼게요. 각국에서는 최근 하층 가구의 자녀의 사회이동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듯이 계층 세습이 심화되고 있으며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가 이런 문제의 원인을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고,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나와 있어.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그 다음에 월 평균 가구 소득 중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비율에서 10%, 12%, 15%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우리 월 평균 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10% 0.1을 곱했더니 그게 800만 원이래. 그죠? 그럼 A는 몇이야? 은태가 A 곱하기 0.1이 800이야. 그럼 A가 몇이야? 82요. 병신아, 8000이죠. 그래서 우리가 총소득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층 가구는 8천만 원. 만회할 기회를 드릴게요. 자, 중층 가구는 지금 12%, 100분의 12를 곱했더니 600이래. 그럼 A는 몇이야? A 곱하기 100분의 12가 600이다. A는 3, 2, 1, 5천이죠?
제가 빨랐어요. 자, 마지막. 100분의 15를 곱했더니 그게 300이래. A가 몇이야? 2000이죠? 제가 빨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소득을 다 구했고요. 그럼 이제 풀 수 있어.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자, 우리 하층 자녀의 사회 이동이잖아. 그러면 얘는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 간 이동이죠. 틀렸죠? 2번. 니은에 따르면,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이거 봐야 돼요. 자, 지금 화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지만 다들 책이 있죠? T년의 갑곡 전체 가구 중 중층 가구의 비율은 상층 가구 비율, 하층 가구의 비율의 1.5배래. 요거 두 개를 곱한 1.5를 곱한 거랑 같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상층 비율과 중층 비율과 하층 비율을 다 더하면 100이야. 응? 그러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르시는 분들은 바로 하시면 되고 안 그러신 분들 연립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은퇴가 봐봐. 상층, 중층, 하층을 다 더하면 100%거든? 근데 중층 가구의 비율이 상층 가구랑 하층 가구의 비율에 1.5를 곱한 거랑 같대. 에 1.5를 곱한 거랑 같대. 그럼 중층 비율은 몇 %야? 70%. 60%죠? 그래, 여기가 40이잖아, 나머지가. 그래서 중층 비율은 60%예요, 중층 비율. T년에. 응? 우리 T년과 T 플러스 몇 년이야? 20년이야? T 플러스 몇 년이야? T 플러스 30년이네. 상중하가 있는데 중층 비율이 지금 60%죠. 그 다음에 상층과 하층의 비율이 같대. 그럼 은퇴가 상이랑 하랑 더해서 40%인데 얘랑 얘가 같대. 그럼 상층이 몇 %야? 20. 하층은? 20. 그죠? 너무 잘한다. 응? 근데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층 가구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T 플러스 30년의 전체 가구 중 상층 가구의 비율은 T년과 같대. 그러면은 똑같이 20인데 하층 가구의 비율은 상층 가구보다 3.5배래. 그럼 20에 3.5 곱하면 몇이야? 70이죠. 70이죠. 자, 그래서 우리 T년은 다이아몬드형이고 T 플러스 30년은 모래시계형 이렇게 찾아줬습니다. 2번. 이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중층 가구의 비율은 T 플러스 30년은 중층 가구의 비율이 10이죠. 얘는 T년에 60의 6분의 1하면 몇이야? 10이죠. T년의 6분의 1 맞습니다. 다음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3번 T년의 월 평균 소득은 상층 가구가 하층 가구. 우리 T년의 월 평균 소득, 총소득이 아니라 월 평균 소득으로 바꿀게요. 자, 우리 월 평균 소득은 상층 가구는 8천이었죠? 하층 가구는 2천이니까 상층이 하층의 몇 배야? 4배. 4배죠? 5배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어요. 4번. T년의 가구의 계층이 높을수록 월 평균 가구 소득 중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비율은, 자, 우리 비율은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갈수록 높아지죠? 하층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높을수록이 아니라 낮을수록으로 바꾸셔야 돼. 5번. T년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맞는데 T 플러스 30년이 니은에 따르면 T 플러스 30년 폐쇄적이다? 피라미드다? 피라미드가 아니라 모래시계죠.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8번 볼게요. 마지막은 아니죠. 뒤에 기출 플러스가 있으니까.
자, 땡땡구의 계층은 상중하 중 하나인데 A, B, C로만 구분되고 A, B와 달리 자, C에는 하강이동을 통해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대. C는 하강이동의 결과가 될 수 없으니까 가장 높은 상층이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이동, A에서 B로 요거의 수직 이동과 A에서 C로, C는 상층이었어요. A에서 C로 수직 이동은 방향이 일치한대.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상승 이동일 거 아니야. 상승 이동일 건데 상승 이동을 두 개나 할 수 있는 계층은 하층밖에 없었죠. B가 중층이 된다. 그래서 우리 A, B, C를 각각 하중상 이렇게 찾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층 비율을 한번 다시 세팅을 해볼게. T년이 있고 그 다음에 갑의 예상과 을의 예상이 있는데 상중하가 각각 20, 30, 50이지? 20, 30, 50. 그 다음에 30, 10, 60. 그 다음에 20, 50, 30.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T년은 우리 피라미드형. 갑의 예상은 모래시계가 되는 거고, 을의 예상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지. 문제 풉시다. 1번. B에서 A로의 수직 이동은 중에서 하가 되는 거니까 하강 이동이죠. 2번. T년에 나타난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죠. 3번. 중층에 대한 하층의 인구의 B. 중분의 하를 물어봤는데, 얘는 을이 예상하는 T 플러스 30년은, 을이 예상하는 T 플러스 30년은 중분의 하가 50분의 30이야. 얘가 T년의 상황은 중분의 하가 30분의 50이죠. 30분의 50보다 작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4번. 을이 예상하는 T 플러스 30년의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이 T 플러스 갑이 예상하는 T 플러스 30년의 계층 구조. 모래시계형보다 사회통합에 유리한 거 맞습니다. 답은 4번. 5번 볼게요. 을은 각과 달리 정보화로 인해 T년보다 T 플러스 30년의 계층과 소득 분배의 형평성이 자, 소득 분배의 형평성 밑줄 치고 이게 계층 양극화예요. 그러면은 계층 양극화는 갑이 예상한 거죠? 계층 양극화는 모래시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갑이 이렇게 예상한 거야.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플러스인데 작년 구모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큰일 났네. 이게 뭐라고 쓴 건지가 안 보이네. 어떡하지? 갑이 속한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갑이 속한 국가, 을이 속한 국가, 병이 속한 국가인데, 자, 우리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상중하가 갈수록 많아지니까, 이게 상, 이게 중, 이게 하일 거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 A가 중층, B가 하층, C가 상층.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 한번 써보시면은 20년 전 본인 계층이 갑은 A였어. A는 중층이었죠. 그 다음에 현재는 하층이 됐고, 을은 B에서 C가 됐으니까 하에서 상이 된 거지. 그 다음에 병은 C에서 A가 됐으니까 상에서 중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세대 내 이동의 방향과 그 다음에 세대 간 이동 방향이 있는데, 세대 간, 우리 세대 내 이동은 본인의 최초 계층에서 본인의
현재 계층을 비교하시면 돼요. 근데 세대 간 이동은 얘는 부모의 계층에서 본인의 현재 계층을 비교하셔야 되거든. 그러면은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의리속한 국가도 판단하시면은 지금 상, 중, 하, 중이 가장 많으니까 의리속한 국가는 다이아몬드형. 얘는 지금 하층이 가장 많고 중층이 가장 적죠. 모래시계형. 1번 볼게. 갑과 달리 을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했냐. 저를 갑부터 보셔야 되는데, 우리 갑은 세대 간 이동이니까 부모 현재 봐야 돼. 부모가 상층이었는데 자기의 현재 계층은 하층이죠. 그다음에 을은 부모는 중층이었는데 본인 현재는 상층이었으니까 갑과 달리 을은 상승 이동했네.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을과 병 모두 계층 대물림이 이루어졌냐. 자, 을은 아까 상승 이동했다 그랬죠? 일단 틀린 거고, 병은 지금 하층에서 중층이 됐으니까 얘도 상승 이동이에요. 3번 갑과 을은 모두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을 했다. 자, 일단 갑과 을은 모두 세대 간 이동한 건 맞는데 세대 내 이동을 했는지 보시면은 갑은 세대 내 이동했죠. 그 다음에 을도 세대 내 이동했죠. 다음 3번인가 보네요. 4번 을이 속한 국가는 다이아몬드형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아니죠. 5번 병에 속한 국가는 모래시계형인데 을이 속한 국가 다이아몬드형에 비해 사회 통합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5번도 답일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 진짜 마지막 요거 하고 저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저녁 메뉴는 쌀국수. 쌀국수. 저랑 학교 생활하면서 요즘에 항상 같이 밥을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몇 명 있어요. 은택이가 있고, 그 다음에 현빈이가 있고, 고은이가 있고, 제가 있는데, 일단 저랑 김고은은 상극이에요. 먹고 싶은 게 항상 달라. 제가 좋아하는 거는 얘는 안 좋아요. 얘는 매운 걸 좋아해. 그 다음에 면을 좋아해, 면. 근데 면이 항상 밀가루 면이어야 돼. 근데 이제 저는 맵찔이에요. 이제 현빈이는 그냥 제가 먹자는 거 먹어요. 은택이는 맨날 돈 없대.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넷이서 뭘 먹으러 갈지 정하면은 얘가 먹으러 가자는 거는 내가 싫고, 내가 먹으러 가자는 거는 얘가 싫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싸우거든? 이거 먹자 저거 먹자 막 하다가 싸우다가 메뉴를 하나로 통일을 해. 그래서 뭐 A를 먹으러 가자. 그럼 이제 얘가 깝니다. 돈 없다고. 어? 돈 없다고 맨날 까고. 근데 얘는 이제 항상 배가 고프거든. 그래서 얘는 맨날 울고 있어요. 빨리 밥 먹으러 가고 싶은데 밥을 못 먹으라고. 이렇게 셋이 맨날 싸우니까 맨날 싸우니까 이렇게 밥을 먹으러 뭘 먹으러 가는지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쌀국수를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일단 안 매워요. 그래서 통과. 그다음에 면이라서 통과. 근데 이렇게 쌀국수가 별로 비싼 음식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통과인데 이게 갑자기 이 쌀국수는 밀가루 면이 아니라 쌀면이라서 싫다는 거야. 아무튼 싫대요. 싫대.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기각이 될 뻔했다가 이제 가까스로 살아나왔습니다. 오늘 메뉴는 쌀국수. 이 얘기를 왜 했지? 이 얘기 진짜 왜 했지? 아무튼 볼게요. 자, 다음은 네모국 시기별 계층 구성 비율과 연령이 50대인 갑을병정부의 사회이동 결과를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으로 구분한 건데 보니까 갑의 부모 계층은 상층이고 갑의 세대 간 이동과
세대 내 이동은 모두 하강 이동이다.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갑의 부모 세대 계층이 상층이니까 갑의 부모인 B가 상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상층에서 B로의 이동과 그다음에 갑의 A에서 C로의 이동, A에서 C로의 이동은 모두 하강 이동이래요. 그죠? 그럼 상층에서 B로의 이동이 하강 이동인데 A에서 C로의 이동도 하강 이동이네. 그러면은 모르는 거야. 상층에서 C로의 이동이죠. 쏘리. 그러면은 지금 하강 이동의 결과가 두 번이나 될 수 있는 거는 하층밖에 없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중층, 얘가 하층. 중상하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중상하. 또 중상하. 한번 볼게. 그래서 지금 중상하니까 상중하죠. 70년은 피라미드형. 얘는 중층이 가장 많으니까 다이아몬드형. 얘는 또 다이아몬드형이네요. 1번 70년 계층 구조는 2000년 계층보다 사회 안정성이 낮죠. 2번 2000년은 다이아몬드형, 2024년도 다이아몬드형. 2번 틀렸어요. 3번 을은 세대 간 상승 이동.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부모와 본인 현재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세대 간 이동이야. 세대 간 이동. 여기는 본인 최초 계층과 현재 계층이니까 여기가 세대 내 이동이에요. 그러면은 을은 세대 간 상승 이동이냐? 자, 을 보시면은 중층에서 상층이 됐으니까 이건 상승 이동 맞는데 세대 내를 보시면은 을은 상층에서 상층이니까 지금 대물림했어요. 3번 틀렸죠? 4번 정은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 모두 상승 이동했냐? 자, 우리 정 보시면은 정은 상층에서 중층이 됐으니까 하강 이동했죠? 여기도 하강 이동했네요. 상승 이동이 아니라 하강 이동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5번 병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였고 병은 중층에서 하층이 됐으니까 하강 이동한 거 맞고 무는 세대 내 상승 이동했냐? 자, 무는 하층에서 상층이 됐으니까 세대 내 상승 이동한 거 맞네요. 그래서 우리 2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저랑 26강 마무리했고요. 오랜만에 제가 칠판에서 찍어봤는데 판서가 고등학교는 좀 힘드네요. 팔이 아픈데 여러분들은 이게 아마 보기 더 편할 것 같아. 사실 나도 이게 더 편하긴 해요. 저는 27강은 PPT 아직 편집을 덜 해가지고 이러는 건데 사회적 소수자는 수능에 반드시 하나 나와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 보셔야 되고 빈곤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빈곤은 도표로는 안 나올 거고 빈곤은 개념이 나올 거고 사회적 소수자도 빈곤이 나올 거야. 빈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불평등 도표가 여기 있는데 성불평등 도표는 수능에 안 나옵니다. 혹시 6월 모의고사에 나오면은 제가 성불평등 도표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성불평등 도표는 수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은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출제되고 그동안 평가에서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성불평등 도표는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냥 사회문화 수능이 존재하는 역사상 앞으로 나올 일이 없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3월 모의고사에 나왔죠. 그건 산모라서 나온 거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마더텅 푸시는 분들 보면은 마더텅에 이상하게 빈곤에서 도표가 나오는 게 있어. 그거 안 나와요. 마더텅에 있는 빈곤 도표는 2021년이나 2022년도가 마지막일 거야. 그 이후에는 뭐 빈곤 탈출률, 빈곤 진입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도표 안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랑은 27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